흥행하는 성공 포인트를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알고 싶고요. 그거를 알면은 흥행작을 모두가 썼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흥행하는 어떤 절대 공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그냥 결과론적인 어떤 케바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흥행하기가 힘들다 정도의 이제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현실에 발붙이는 이야기. 스토리의 목적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해설서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든 영화든 웹툰이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네 삶에 조금 더 이제 근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이야기. 예. 그 드라마는 대중예술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티켓을 끊어서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TV 드라마는 누구나 이렇게 리모컨만 있으면 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가닿는 매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수의 대중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그 합의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가족애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런 갈망,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로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거국적으로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공감 아니면 판타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제 충족되는 이야기여야 한다. 주인공의 어떤 시각을 이제 렌즈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결정은 정말로 어렵겠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공감되는 포인트, 아니면은 그 주인공이 하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 결단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져서 나라면 저렇게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나도 꼭 해내고 싶다. 이런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판타지한 어떤 포인트. 그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그 스토리의 목적과 부합을 하면서 흥행작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기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현재 그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 중에 있어요. 재밌는 만큼 어려운 작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큰 이유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일단 안정성. 어쨌든 1차적으로 검증을 받았던 그런 기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덜하고 이제 안전적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엔 홍보성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원작이 갖고 있던 팬층을 그대로 영상화한 이제 드라마 팬층까지 그대로 옮겨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어쨌든 사업적 배경이 굉장히 많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적 배경이라고 하면 이 거대 기업이죠. 웹툰, 웹소설의 이제 다음 카카오나 혹은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서 네이버가 이제 스튜디오 N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를 만들어서 이 원작을 그 영상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도록 이제 그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이제 그 거대 기업들의 마케팅이 이제 함께 들어가니까 이런 웹툰과 웹소설 원작을 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통 기간 단축인 건 거잖아요. 이런 원작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이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대본 집필부터 이제 뭐 영상 촬영까지 굉장히 시간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획의 원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좋은 이제 영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원작을 너무 재밌게 본 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이 원작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그 셀링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라도 본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제 어느 또 집단은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이제 각자 상극인 이제 극과 극의 이제 피드백을 줄 경우에 사실 이제 작품의 조금 질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시간이 역으로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이런 웹툰, 웹소설 원작을 한 드라마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어떤 작품을 어떤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공존을 하겠죠. 저는 이 TV와 OT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료 회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TV 같은 경우와 달리 이제 OTT는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컨텐츠를 어떤 걸 시청하겠다 클릭을 해서 이제 시청을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TV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이제 시청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TV는 조금 비교적 뭐 그래도 명확한 타겟층이 있긴 하겠지만 OTT보다는 조금 더 넓은 타겟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TT 같은 경우에는 시청 타깃이 조금 TV보다 비교적 좁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장르적인 색채나 아니면 세계관 그리고 이제 뭐 소재 같은 면에서 좀 색깔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획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TV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2화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2화 정도의 이제 방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음 화를 기다리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OTT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방영 릴리즈가 시작이 되면 이제 첫 화부터 막화까지 이제 함께 모두가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TV보다는 비교적으로 이제 다음 화를 보게끔 하는 좀 구미를 당기게끔 하는 그런 후킹 요소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죠.